아들 나 여기 내려줘도 되는 거니? 네, 어머니. 좋은데요. 근데 왜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니? 비수기라 그래요. 다녀올게요. 재민의 차가 멀어졌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간판을 보았습니다. 폐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그 글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12월의 바람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요. 순자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장남이 자신을 버리고 갔다는 것을. 하지만 이상하게도 원망이 먼저 들지 않았습니다. 우리 재민이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녀는 오히려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순자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5%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충전기를 안 챙겼구나.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하얀 눈송이가 펑펑 쏟아졌지요. 순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119를 누를까? 아니면 장남에게 전화할까?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다른 곳으로 향했습니다. 장남 재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눈 온다. 조심해서 가라. 배터리가 3%로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다시 화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천대했던 둘째 아들의 이름을 찾았습니다. 동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연락해도 될까?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배터리가 2%가 되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위치 공유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그 순간 화면이 깜빡거렸습니다. 배터리가 1%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화면이 꺼졌습니다. 순자는 꺼진 휴대폰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동현아, 제발.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평생 천대한 아들이 자신을 구하러 올 리가 없다는 것을. 눈발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순자는 폐업한 건물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이렇게 죽는구나.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지요. 그래, 내가 죽어도 싸지. 동현이한테 그렇게 못되게 굴었으니.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그 눈물을 얼렸지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35년 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2090년. 순자는 29살이었습니다. 남편 박종수와 결혼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지요. 큰아들 재민이가 4살이었습니다. 순자는 둘째를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산 만큼 불러왔지요. 종수는 순자를 끔찍이 아꼈습니다. 당신 무거운 거 들지 마. 내가 할게. 종수는 툭하면 순자의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밥도 먹으라고 앞에 떠다 주었지요. 순자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순자의 배가 갑자기 아파왔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이었지요. 여보, 배가 아파. 아이가 나오려나 봐. 종수는 허둥지둥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택시를 부르려 했지만 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인지 통신이 먹통이었지요. 당신, 내가 직접 나가서 택시를 잡아올게. 조금만 참아. 종수는 집을 나섰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순자가 남편을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종수는 택시를 잡으러 나갔다가 빗길에 미끄러졌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트럭이 그를 들이받았지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순자는 둘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바로 그 시각에 순자는 아이를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이 아이가 남편을 죽였어. 이 아이만 없었으면 남편이 밖에 나가지 않았을 거야. 그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슬픔에 미쳐버린 순자에게는 그것이 진실이었지요. 순자는 둘째 아이를 원망했습니다. 이름도 지어주기 싫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강제로 동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지요. 순자는 동현이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젖도 잘 물리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분유를 타서 먹였지요. 반면 장남 재민이는 달랐습니다. 순자는 재민이만 보면 죽은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재민이의 눈이 남편을 꼭 닮았거든요. 우리 재민이, 아버지 잃고 불쌍한 것, 엄마가 잘 키워줄게. 순자는 재민이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습니다. 새 옷은 재민이 몫이었습니다. 새 신발도 재민이 몫이었지요. 맛있는 반찬도 재민이 앞에 먼저 놓았습니다. 동현이는 항상 형이 먹다 남긴 것을 먹었습니다. 헌 옷을 물려받았고 헌 신발을 신었지요. 순자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놈이니까 그렇게 대접받아도 싸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아이가 무슨 죄가 있었을까요? 동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갓난아기였을 뿐인데 세월이 흘렀습니다. 재민이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공부도 잘했고 성격도 좋았지요. 어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란 아이였습니다. 반면 동현이는 달랐습니다. 말수가 적었고 표정도 어두웠습니다. 어머니의 눈치를 항상 살피는 아이였지요. 엄마, 나도 형처럼 학원 가고 싶어? 동현이가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넌 공부해서 뭐하게? 머리도 나쁜 게. 형 학원비도 빠듯한데 무슨 돈으로 너까지 보내니? 동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이미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재민이는 좋은 대학에 갔습니다. 대기업에 취직했고 승승장구했지요. 순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역시 우리 재민이야. 내가 피땀 흘려 키운 보람이 있구나. 반면 동현이는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학원 한 번 다니지 못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다가 배달 일을 시작했지요. 순자는 동현이가 초라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못난 놈은 그렇게 사는 거지. 형만 못한 게 당연해. 그녀는 끝까지 둘째 아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순자야, 동현이한테 너무 그러지 마라. 그 애가 무슨 죄가 있니? 하지만 순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몰라요. 그 애 때문에 남편이 죽었다고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인데 언젠가 후회할 날이 올 게다. 시어머니의 그 말이 맞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순자는 폐업한 건물 앞에서 얼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장남에게 버림받은 채로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순자의 몸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지요. 아, 이렇게 죽는구나.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 동현이 생각이 나지? 평생 미워했던 아이인데.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동현아. 엄마가 잘못했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눈보라 속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눈을 떴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누구지? 순자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마 차 한 대가 눈보라를 뚫고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재민이가 돌아온 건가? 마음 한편에서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하지만 차가 멈추고 문이 열렸을 때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동현이었습니다. 평생 천대했던 둘째 아들이 눈보라 속에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동현은 달려와 어머니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런 데 계세요? 몸이 얼음장 같아요.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품에 안긴 채 울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평생 미워했던 아들이 자신을 구하러 온 것이었으니까요. 동현은 어머니를 차에 태웠습니다. 히터를 최대로 틀었지요.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병원 갈게요. 순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곰처럼 큰 덩치, 투박한 손, 그 손이 지금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야기는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재미는 회사에서 큰 기회를 얻었습니다. 미국 지사 발령이었지요. 2025년 가을, 재민의 집 거실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여보, 이번 발령은 3년이에요. 미국 지사장 자리예요. 재민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 수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미국이요? 애들 교육도 시킬 수 있겠네요. 수진은 벌써 미국 생활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좋은 학군, 넓은 집, 여유로운 생활.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장밋빛이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해요?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순자는 5년 전부터 재민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 힘들어지셨다며 재민이 모셔온 것이었지요. 처음에 수진은 싫었습니다. 하지만 재민이 효자라는 소문이 회사에 퍼지면서 승진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고 살았지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미국에 어머니를 데려갈 수는 없었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요양원은 어때요? 요양원이요? 재민은 눈을 깜빡였습니다. 수진은 핸드폰을 꺼내 검색했습니다. 요즘 좋은 데 많아요. 시설도 좋고 케어도 잘해준대요.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싫어하실 거예요. 그럼 어떡해요? 우리가 미국 가면 누가 어머니 돌봐요? 동현이한테 맡겨요? 수진의 목소리에 비아냥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민은 말이 없었습니다. 동현, 그 이름을 들으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솔직히 재민은 동생이 불편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니까요. 동생은 항상 그늘에 있었습니다. 형이 학원 다닐 때 동생은 집에서 혼자 놀았습니다. 형이 새 옷을 입을 때 동생은 헌 옷을 입었지요. 재민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동생은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저러시는 거겠지. 재민은 평생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동생과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명절에 1~2번 보는 것이 전부였지요. 수진이 다시 말했습니다. 동현 씨한테 맡기면 어머니 고생해요. 배달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어머니를 돌봐요. 그것도 그렇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요양원 알아볼게요. 수진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역시 오빠가 최고예요. 며칠 뒤 재민은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미국 발령 났어요. 순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미국? 우리 재민이가? 네. 지사장이에요. 순자는 기뻐서 손뼉을 쳤습니다. 그래, 내 아들이 그 정도는 해야지. 어릴 때부터 남달랐으니까. 순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평생 쏟은 정성이 보람 있었다고 생각했지요. 근데 아들아, 어머니는 어떡하니?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민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준비해둔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공기도 좋고 시설도 최고예요. 저희 미국 갔다 오는 동안만 계시면 돼요. 요양원이라 순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거기 가면 나 혼자인 거니? 아니에요. 좋은 분들 많대요. 친구도 사귈 수 있고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아들 출세하는데 내가 발목 잡으면 되겠니? 알았다. 가마. 어머니. 재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그 손이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서늘했지요. 순자는 아들의 눈을 보았습니다. 그 눈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어릴 때는 맑고 따뜻했는데 지금은 뭔가 계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외면했습니다. 내 아들이 그럴 리 없어. 재민이는 효자야. 그녀는 스스로를 속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2025년 12월 재민이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요양원 가요. 짐 챙겨 놓으세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았다. 그녀는 밤새 짐을 쌌습니다. 이것저것 챙기다 보니 가방이 2개가 되었지요. 수진이 그걸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짐이 너무 많아요. 요양원에서 다 제공해줘요. 그래. 순자는 짐을 줄였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현관에 섰지요. 재민이 차 키를 들고 나왔습니다. 가시죠, 어머니. 순자는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5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웃었던 거실, 밥을 해주었던 부엌. 이제 다시는 못 오겠구나. 순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리러 간다는 것을. 하지만 모른 척했습니다. 우리 재민이가 그럴 리 없어. 3년 뒤에 다시 오겠지. 순자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재민은 차를 몰았습니다. 내비게이션에는 강원도 산골 주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어머니, 좀 멀어요. 2~3시간 걸릴 거예요. 그래.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시내를 벗어나자 풍경이 바뀌었습니다. 아파트가 사라지고 산이 나타났지요. 아들아, 여기가 어디니? 강원도요. 공기가 좋잖아요. 순자는 불안해졌습니다. 요양원이 왜 이렇게 외진데 있지?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믿고 싶었으니까요. 차는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인적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핸드폰 신호도 약해졌지요. 그때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보았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펑펑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눈이 많이 오네. 괜찮아요. 금방 도착해요. 재민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옆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무언가 불안해 보였지요. 순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지만 그녀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차가 멈추었습니다. 낡은 건물 하나가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창문이 깨져 있었지요. 어디를 봐도 사람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다 왔어요. 재민이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볼을 때렸습니다. 아들, 나 여기 내려줘도 되는 거니? 네. 어머니. 좋은 데예요. 근데 왜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이니? 비수기라 그래요. 다녀올게요. 재민은 황급히 차에 올랐습니다. 기다리세요. 금방 올게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갔지요. 순자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물 간판을 보았습니다. 폐허. 그 2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순자는 그제야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렸다는 것을,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원망보다 걱정이 먼저였습니다. 눈이 이렇게 많이 오는데 우리 재민이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5%였습니다. 그녀는 장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눈 온다. 조심해서 가라. 그것이 어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버림받으면서도 아들 걱정뿐인 어머니. 순자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눈보라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바로 그때 순자는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배터리가 2%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119를 눌러야 할까? 아니면 순자의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연락처를 스크롤했습니다. 동현. 평생 천대했던 아들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이 아이한테 연락해도 될까?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올 리가 없잖아. 하지만 순자의 손가락은 그 이름을 눌렀습니다. 위치 공유. 전송 완료. 화면이 꺼졌습니다. 순자는 꺼진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제발, 제발 와다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평생 미워했던 아들에게. 그 시각 동현은 배달을 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2월의 서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동현은 오토바이를 몰며 손을 호호 불었습니다. 장갑을 껴도 손끝이 시렸지요. 치킨 2마리요. 네, 감사합니다. 동현은 치킨 박스를 건네고 인사했습니다. 손님은 문을 닫으며 한마디 했습니다. 이런 날씨에 고생이 많으시네요. 아닙니다. 동현은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은 쓰렸지요. 35살. 같은 나이 친구들은 대부분 안정된 직장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아파트에 살고 자동차도 있었지요. 하지만 동현은 오토바이로 배달을 했습니다. 전세 원룸에 살았고 차는 꿈도 못 꾸었습니다. 그래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런 운명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동현은 다음 배달지로 향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신호등에 멈춰서서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동현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연락을 하시다니. 보통 연락은 형 쪽에서만 왔습니다. 명절에 오라는 연락. 그것도 형수가 보내는 것이 전부였지요. 어머니가 직접 연락한 것은 몇 년 만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동현은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위치 공유. 강원도 깊은 산골 주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뭐지? 동현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어머니가 왜 이런 곳에 계시지? 형 집에 계신 거 아니었나?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습니다. 동현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다는 안내 멘트만 나왔지요. 동현은 다시 형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형, 어머니 어디 있어? 요양원. 왜? 재민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무슨 요양원이 거기야? 내비에도 안 나와. 시골이라 그래. 공기 좋잖아. 동현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형, 거기 내가 검색해봤는데 폐업한 데야. 전화가 끊겼습니다. 동현은 휴대폰을 노려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설마 형이 어머니를. 동현은 배달을 포기했습니다. 가게에 전화해서 급한 일이 생겼다고 말했지요. 사장님이 화를 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동현은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찍힌 곳을 향해 달렸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까지 2시간이 넘는 거리였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웠지요. 하지만 동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발 무사하세요. 그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어머니. 그 단어를 입에 올리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에게 동현은 언제나 눈엣 가시였습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미움을 받았지요. 동현은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 할머니가 말해주었으니까요. 동현아, 내 엄마가 왜 그러는지 아니? 아버지 때문이란다. 내가 태어나던 날 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그래서 엄마가 너를 미워하는 거야. 어린 동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건데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넌 아무 잘못 없어. 엄마가 슬퍼서 그러는 거야. 언젠가 알아주실 거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동현을 차갑게 대했습니다. 동현은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어릴 때는 온갖 방법을 썼지요. 엄마, 나 100점 받았어. 그래서 동현은 시험지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는 흘깃 보고 말했습니다. 재민이는 맨날 100점이야. 넌 한 번 받은 게 뭐가 대단하니? 동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지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오늘 청소 다 했어. 빨래도 널었어. 응. 어머니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관심조차 없었지요. 동현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는 거의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뭘 해도 어머니는 쳐다보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슬퍼서 그러시는 거야. 언젠가 알아주실 거야. 할머니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동현은 더 외로워졌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사라졌으니까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였습니다. 동현은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대학은 무슨, 돈이 어디 있어. 형은 보내셨잖아요. 형은 다르지. 공부도 잘하고. 넌 머리가 안 되잖아. 동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학원 한 번 다니지 못했으니 성적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이었지요. 동현은 졸업하자마자 일을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도 했지요. 편의점 알바도 하고 대리기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35살. 결혼은 꿈도 못 꾸었습니다. 누가 나 같은 사람이랑 결혼하겠어. 동현은 스스로를 낮추었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나타났습니다. 은지는 동현이 자주 가는 분식집 사장님이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음식이 맛있었지요. 떡볶이 하나요? 네, 잠시만요. 은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동현은 그 웃음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저런 사람한테 말도 안 돼. 그런데 은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항상 혼자 오시네요. 네. 아, 그냥. 단골이시니까 이름이라도 알고 싶어서요. 동현입니다. 동현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은지는 웃었습니다. 저는 은지예요. 앞으로 자주 와요. 서비스 줄게요. 그렇게 둘은 가까워졌습니다. 은지는 동현의 사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미움받으며 자란 이야기, 형만 사랑받았던 이야기, 혼자서 세상을 버텨온 이야기. 은지는 울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동현 씨 잘못이 아닌데. 괜찮아요. 익숙해요. 동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그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은지는 동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동현 씨 편이에요. 앞으로 내가 사랑해 줄게요. 동현은 눈물이 났습니다.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해 준다는 말. 둘은 결혼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지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은지는 동현에게 세상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결혼식에 오지 않았습니다. 뭐, 결혼해? 누구랑? 분식집 한다고? 에휴, 그것도 결혼이라고. 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형 결혼식에는 친척을 다 모아서 잔치를 했습니다. 호텔에서 성대하게 했지요. 하지만 동현의 결혼식은 무시했습니다. 동현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지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가 너무하시네요. 아무리 그래도 아들 결혼식인데. 괜찮아. 원래 그러셔. 동현은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슬퍼 보였지요. 은지는 동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절대 당신 편이야. 평생 함께 할 거야.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은지가 있으니 괜찮았습니다.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머니에게서 위치 공유가 왔습니다. 폐업한 건물 주소가 찍혀 있었습니다. 동현은 눈보라를 뚫고 달렸습니다. 오토바이가 미끄러져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평생 미워만 하셨던 어머니, 내 존재조차 부정하셨던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였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어머니였습니다. 동현은 이를 악물고 달렸습니다.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폐업한 건물 앞, 하얀 눈 속에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처마 밑에 쪼그려 앉아 있었습니다. 거의 눈에 덮여 있었지요. 어머니. 동현은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를 안아 올렸습니다. 몸이 얼음장 같았습니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동현이에요. 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초점이 맞았지요. 동현아. 네, 어머니. 제가 왔어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왜 왔니? 엄마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동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가요, 어머니. 병원 가요. 동현은 어머니를 업고 차로 향했습니다. 오토바이로는 어머니를 모실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근처에서 콜택시를 잡을 수 있었지요. 아저씨, 병원으로 가주세요. 빨리요. 기사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오는데요. 위험해요. 동현이 10,000원짜리 몇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드릴게요. 제발 가주세요. 기사는 한숨을 쉬고 출발했습니다. 동현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살아 있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금방 병원 가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곰처럼 큰 덩치, 투박한 손, 그 손이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왜 이 아이를 미워했을까? 이렇게 착한 아이를. 그녀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동현아. 네, 어머니. 미안하다. 동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은 몸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 손이 이렇게 따뜻했구나. 평생 몰랐었어.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졌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곁에 있으니까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동현은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시나요? 네. 동현은 급히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체온증이 심합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동현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지금은 괜찮으신 거예요? 네, 일단 체온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체력이 많이 떨어지셨어요. 며칠 입원하셔야 합니다. 동현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동현은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아까보다 따뜻해져 있었지요. 다행이다. 동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여보, 어디야? 연락이 안 되길래 걱정했잖아. 은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동현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병원이야. 병원? 어디 아파? 나 아니고. 어머니. 동현의 말에 은지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형님 집에 계신 거 아니었어? 동현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길어. 나중에 얘기할게. 지금 어느 병원인데? 나도 갈게. 괜찮아. 멀어. 난 괜찮으니까. 어디야? 은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동현은 할 수 없이 병원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강원도였지만 은지는 상관하지 않았지요. 금방 갈게. 기다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동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얼굴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가까이서 어머니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거리를 두었으니까요. 동현은 어머니의 주름진 얼굴을 살펴보았습니다. 눈가에 깊이 팬 주름, 입가에 새겨진 잔주름,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셨구나. 동현은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혼자서 두 아들 키우셨으니까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지만 그래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왜 나만 미워하셨을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동현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7살 때였습니다. 동현은 학교에서 상장을 받아왔습니다. 그림 대회에서 2등을 한 것이었지요. 엄마, 나 상 받았어. 동현은 신나서 어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순자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동현을 흘깃 보았지요. 뭐? 상장이야. 그림 대회에서 2등 했어. 그래서? 동현은 상장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칭찬받고 싶었지요. 하지만 순자는 상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재민이는 1등만 했어. 2등이 뭐가 대단해. 동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받아줘. 귀찮아. 저리 가. 순자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동현은 상장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아무도 모르게. 엄마가 왜 나를 싫어할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린 동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슬프고 외로웠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할머니가 동현을 불렀습니다. 동현아, 이리 와봐. 할머니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간직하고 있던 거야.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의 사진이었지요. 이게 누구야? 내 아버지란다. 동현은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진도 집에 없었지요. 어머니가 다 치워버렸으니까요. 나랑 닮았어. 그렇지? 눈이 특히 닮았어. 할머니는 동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착하고 다정했지. 너도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지 착하구나. 동현은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그 이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동현아. 할머니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내 엄마가 왜 그러는지 알아? 동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태어나던 날 밤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 엄마가 진통이 와서 아버지가 택시를 잡으러 나갔는데 그날 비가 많이 왔거든. 빗길에 미끄러져서 사고를 당하셨어. 동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너를 보면 아버지 생각이 나는 거야. 슬퍼서 그러는 거란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알겠지?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내 잘못이야?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할머니는 동현을 안아주었습니다. 언젠가 엄마도 알아주실 거야. 내가 얼마나 착한 아이인지. 조금만 참아. 응?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부터 동현은 참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차갑게 대해도, 아무리 무시해도 언젠가 알아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형은 점점 더 사랑받았습니다. 동현은 점점 더 외면당했지요. 중학교 때였습니다. 형 재민이 전교 1등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 재민이가 전교 1등을 했어. 고기 사왔다. 오늘은 특별히 삼겹살이야. 동현도 밥상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고기는 형 앞에만 놓였습니다. 엄마, 나도 먹고 싶어. 너는 김치나 먹어. 고기는 공부 잘하는 애가 먹는 거야. 동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갔지요. 형 재민은 신나게 고기를 먹었습니다. 동생이 방으로 간 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다. 우리 재민이 많이 먹어. 넌 더 커야 해. 어머니와 형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동현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울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고등학교 때는 더 심했습니다. 형이 서울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어머니는 친척들을 다 불러 잔치를 했습니다. 우리 재민이가 해냈어. 내가 피땀 흘려 키운 보람이 있구나. 모두가 형을 축하했습니다. 동현은 구석에서 조용히 서 있었지요. 아무도 동현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인간 같았습니다. 동현은 집을 나와 공원에 갔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지요. 왜 나만 이럴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동현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혼자서 아무도 모르게. 그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동현은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동현은 할머니 영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언젠가 엄마가 알아주실 거라며. 언제요? 언제 알아주시는 거예요? 하지만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영정 사진만이 동현을 바라보았지요.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니는 동현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졸업하면 취직해라. 대학은 갈 필요 없어. 형은 보내셨잖아요. 형은 다르지. 순자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태어날 때부터 달랐어. 그 말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습니다. 동현은 그때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자신은 평생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동현은 포기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가족의 따뜻함을 그냥 혼자 살기로 했습니다. 졸업 후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집도 나왔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았지요. 명절에만 잠깐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형이 결혼할 때도 조용히 참석하고 조용히 떠났습니다.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인 것처럼 지냈지요. 그런 동현에게 은지가 나타났습니다. 은지는 동현의 세상을 바꿔주었습니다. 처음으로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지요.
동현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가 여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예요. 내 어머니인 건 변하지 않아요. 동현은 중얼거렸습니다. 미워할 수도 있었습니다. 원망할 수도 있었지요. 하지만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미움은 나를 더 힘들게 하니까요. 동현은 할머니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엄마도 알아주실 거야. 그 언젠가가 오늘인 걸까요? 할머니. 동현은 작게 웃었습니다.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지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지요. 여보. 은지는 동현에게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어머니는?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다행히 제때 발견해서. 은지는 침대에 누운 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시어머니였습니다. 결혼식에도 안 오셨으니까요. 은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분이 어머니구나. 동현을 그렇게 힘들게 한 분.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픈 환자였습니다. 은지는 감정을 눌렀습니다. 일단 앉아. 피곤하지? 뭐 좀 사올게. 은지는 동현의 어깨를 두드리고 나갔습니다. 동현은 다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지요. 동현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깨셨어요? 순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동현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동현아. 네, 어머니. 순자는 한참 동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니.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동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은 몸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순자는 동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내가 태어나던 날 밤에. 알아요.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동현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순자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 내가 미쳐서 그랬어. 슬퍼서 미쳤던 거야. 순자는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동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알아요. 다 알아요.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순자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35년 동안 아들에게 저지른 잘못. 그것이 지금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바로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은지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죽과 음료수를 들고 있었지요. 순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누구니? 동현이 대답했습니다. 제 아내예요. 은지라고 해요. 은지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던 며느리. 얼굴도 처음 보는 며느리. 순자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내가 정말 못됐구나. 아들 결혼식에도 안 갔으니. 순자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은지는 순자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솔직히 원망이 컸습니다. 동현에게 그토록 못되게 군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눈앞의 할머니는 그저 늙고 아픈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은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일단 죽 드세요, 어머니. 따뜻할 때 드셔야 해요. 순자는 며느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은지는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아직 용서한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각 재미는 서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와이퍼를 최대로 올려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요. 제기랄. 재미는 혀를 찼습니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거야? 그는 핸들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지금 가는 중이야. 눈이 많이 와서 좀 늦을 것 같아. 어머니는 잘 모셔다 드렸어. 재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지요. 수지는 안심한 듯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조심해서 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어. 알았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미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폐업한 건물 앞에 서 있던 어머니. 아들, 나 여기 내려줘도 되는 거니?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재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쩔 수 없었어.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미국 발령, 지사장 자리.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는 오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수는 없잖아. 재미는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눈 온다. 조심해서 가라. 재미는 문자를 보고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버려지면서도 아들 걱정을 하시다니. 재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미 늦었어. 돌아갈 수 없어. 재민은 악셀을 밟았습니다. 차가 눈길을 달렸습니다. 점점 속도를 올렸지요. 빨리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그 장소에서 그때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동현이었습니다. 재미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형, 어머니 어디 있어? 요양원. 왜? 무슨 요양원이 거기야? 내비에도 안 나와. 시골이라 그래. 공기 좋잖아. 재미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지요. 형, 거기 내가 검색해 봤는데 폐업한 데야. 재미는 말이 막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형, 어머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동현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재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동현이 알아버렸구나. 어떡하지? 재미는 당황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 순간 차가 미끄러졌습니다. 눈길에 타이어가 헛돌았지요. 으악! 재미는 핸들을 꺾었습니다. 하지만 차는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쾅! 거대한 충격이 몸을 흔들었습니다. 에어백이 터졌습니다. 재미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재미는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아팠습니다. 머리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지요. 어기가 어디지? 그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차가 도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앞유리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지요. 재미는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끼어 있었습니다. 살려줘. 누구 없어요? 재미는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눈보라 속에서 그 소리는 묻혀버렸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적이 드문 산골길이었으니까요. 재미는 휴대폰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주머니에 있었습니다. 화면이 깨져 있었지만 작동은 했지요. 그는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신호가 잡히지 않았지요. 이런. 재미는 다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역시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산골이라 통신이 먹통이었습니다. 어떡하지? 이대로 죽는 건가? 재미는 두려웠습니다. 추위가 몸을 파고들었습니다. 깨진 창문으로 찬바람이 들어왔지요. 어머니. 재미는 문득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어머니도 이렇게 춥겠지. 나보다 더 추우시겠지. 그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내가 미쳤구나. 내가 정말 미쳤어. 재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어머니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홀로 쓸쓸히 울렸을 뿐이었지요. 재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신만 예뻐했습니다. 밥상에서 가장 좋은 반찬은 자신의 몫이었습니다. 새 옷도 새 신발도 모두 자신의 것이었지요. 동생은 항상 구석에 있었습니다. 헌 옷을 입고 남은 밥을 먹었습니다. 재미는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동생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학에 갈 때도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 일을 했지요. 그 돈으로 재미는 명문대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재미는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공부를 잘하니까, 동생은 못하니까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취직하고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면서 재미는 점점 어머니를 짐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잔소리할 때마다 괴로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왜 계세요? 따로 모시면 안 돼요? 처음에는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우리 어머니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변했습니다. 어머니가 거추장스러워졌습니다. 손주들 앞에서 투박하게 구는 것이 창피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시골 출신이라는 것을 숨기고 싶었지요. 그리고 미국 발령. 재미는 결심했습니다. 이 기회에 어머니를 떼어내자. 어차피 늙으셨으니까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시면 되지. 하지만 수진이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양원 비용 아까워요. 그냥 시골에 모셔다 드려요. 거기서 알아서 사시게. 재미는 반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눈빛이 싸늘했지요. 싫으면 혼자 가세요. 나랑 애들은 안 가요. 재미는 굴복했습니다. 사랑보다 편리함을 택했습니다. 어머니보다 아내를 선택했지요. 그리고 오늘 어머니를 폐업한 건물 앞에 버리고 왔습니다. 재미는 울었습니다. 내가 인간이 아니구나. 짐승만도 못한 놈이구나. 그는 깨진 유리창 너머 하늘을 보았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추위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이대로 죽으면 어머니를 버린 죗값인 거겠지. 재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의식이 아득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어디선가 불빛이 보였습니다. 트럭 한 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제설 작업을 하던 트럭이었지요. 운전사가 사고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어이쿠, 저기 차가 빠졌네. 사람이 있나 봐요. 트럭이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이 뛰어왔습니다.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재미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살았구나.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자신이 이렇게 구조되는 것이. 재미는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갔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다리 골절과 경미한 뇌진탕이었지요. 수진이 병원에 달려왔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수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미는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여자가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여자 때문에 어머니를 버렸구나. 아니, 핑계야. 내가 약해서 그런 거야. 재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 살아계실까? 돌아가셨을까?
재미는 두려웠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 자신은 살인자나 다름없었습니다. 재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계세요. 그는 속으로 빌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재미는 병실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다리에 깁스를 하고 있었지요. 수진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동현 씨한테 연락 왔어요. 뭐? 재미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대요. 동현 씨가 구했나 봐요. 재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계시구나. 어머니가 살아계시구나. 그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동현이가 어떻게 안 거지? 내가 몰래 버렸는데. 재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위치 공유를 보냈대요. 동현 씨한테. 재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머니가 동현이한테. 버려지면서도 어머니는 살려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건 것이었지요. 그것도 평생 천대했던 아들에게. 재민의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나는 뭐지? 나는 대체 뭐야? 평생 사랑받은 나는 어머니를 버렸습니다. 평생 천대받은 동현이는 어머니를 구했습니다. 재민은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괜찮아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재민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한참 뒤에 재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병원이 어디래? 강원도요. 꽤 먼 데예요. 나 거기 가야 해. 뭐요? 수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지금 다리도 다쳤는데 어떻게 가요? 그래도 가야 해. 재민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어차피 나중에 가면 되잖아요. 지금 몸 회복하는 게 먼저예요. 재민은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아내 말이 다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재민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뭐라고요? 당신이 어머니 버리자고 했잖아. 나는 반대했는데. 당신이 자꾸 부추겼잖아.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당신도 동의한 거잖아요. 나만 탓하지 마요. 재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내 잘못이지. 내가 약해서 그런 거지. 그는 휠체어를 달라고 했습니다. 어디 가려고요? 어머니 병원. 지금요? 지금 당장. 재민은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이 정도 아픔은 당연한 거야. 어머니가 겪은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재민은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여보, 같이 가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니, 혼자 갈게. 재민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집에 가서 애들 봐. 수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이 달라 보였습니다. 예전의 남편이 아니었지요. 여보, 나 생각 좀 해야 할 것 같아. 우리에 대해서. 재민은 그 말을 남기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수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재민은 택시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다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눈 덮인 산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버려졌던 그 산이었지요. 재민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를 폐업한 건물 앞에 내려놓고 도망치듯 떠났던 그 순간 백미러로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고 외로운 뒷모습. 하지만 재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악셀을 밟았습니다. 빨리 사라지고 싶었으니까요. 재민은 이마를 짚었습니다. 내가 미쳤었구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지.
그는 자신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뒤 택시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재민은 목발을 짚고 내렸습니다. 병원 로비는 조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어머니 병실을 물었습니다. 박순자 환자요? 302호입니다. 재민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 동현이는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302호. 재민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목발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죽 좀 더 드세요. 동현의 목소리였습니다. 됐어. 많이 먹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재민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살아계시구나. 진짜 살아계시구나. 그는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부끄러워졌습니다. 이 문을 열 자격이 있을까? 어머니를 버린 내가. 재민은 망설였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은지가 나오다가 재민과 마주쳤습니다. 어머. 은지는 놀랐습니다. 재민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저기, 안녕하세요. 처음 뵙죠? 형님이시군요. 은지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들어가도 될까요? 은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비켜섰습니다. 어머니가 판단하실 문제예요. 저는 상관 안 할게요. 재민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실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동현이 곁에 있었지요. 두 사람이 동시에 재민을 보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민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목발을 짚은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요. 어머니. 재민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민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깁스한 다리가 아팠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는 머리를 바닥에 찧었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형? 동현이 놀라서 말렸습니다. 하지만 재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쿵. 쿵. 이마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제발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사랑했던 아들. 모든 것을 바친 아들. 그 아들이 지금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재민아. 네, 어머니. 일어나라. 무릎 꿇지 마라. 재민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요. 일어나라고 했다. 순자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재민은 일어났습니다. 동현이 부축해 주었지요. 순자는 두 아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 명은 평생 사랑했던 아들, 한 명은 평생 미워했던 아들. 하지만 자신을 버린 것은 사랑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을 구한 것은 미워했던 아들이었지요. 순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참 바보였구나. 어머니. 재민이 입을 열려 했습니다. 닥쳐. 순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재민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재민아, 내가 나를 버렸을 때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았어. 재민의 눈이 커졌습니다. 오히려 걱정했어. 눈이 많이 오는데 무사히 돌아갈 수 있을까? 내 새끼가 사고 나면 어쩌나?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버려지면서도 내 걱정뿐이었어. 재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내가 널 그렇게 키웠으니까, 내가 널 너무 사랑했으니까, 사랑해서 망쳤어.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널 버릇없이 키웠어. 세상에서 내가 제일이라고 가르쳤지.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게 만들었어. 동생도, 어미도. 순자는 동현을 바라보았습니다. 반면에 동현이는 평생 무시하고 천대했어. 내가 아버지를 죽였다고 믿었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평생 믿었어. 동현은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나를 구한 건 동현이었어. 버려진 나를 눈보라 속에서 찾아왔어. 평생 미워만 했는데. 순자는 동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현아, 내 어머니,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이 어미가 미쳐 있었어. 35년 동안 미쳐 있었어. 순자는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지요. 동현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상 받아왔을 때, 엄마가 외면했지. 동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7살 때, 그림 대회에서 2등 했던 날, 어머니에게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무시였지요. 기억나니? 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내 눈을 봤어야 했는데, 얼마나 슬펐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엄마가 왜 그랬을까? 동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대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니? 네, 기억나요. 동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머리가 안 된다고 했지. 형은 보내면서 너는 안 된다고 했지. 순자는 자신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했을까? 어떻게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을까? 동현아,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똑똑하지 않아서가 아니야. 엄마가 기회를 안 줬던 거야. 학원도 안 보내고, 책도 안 사주고, 처음부터 포기하게 만들었던 거야. 순자는 울부짖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어떻게 용서를 빌어야 할지 모르겠어. 동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35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안하다고 하는 것,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 동현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다 괜찮아요. 순자는 아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작은 몸이었습니다. 아들의 품에 폭 안길 정도로 작은 몸. 동현은 처음으로 어머니가 이렇게 작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재미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받았어야 할 자리인데, 내가 어머니를 안아드렸어야 하는데,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는 동현이 있었습니다. 평생 천대받았던 동생이. 재민은 부끄러웠습니다. 동현아. 재민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동현은 어머니를 안은 채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안해. 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으로서 못난 짓만 했어. 내가 어릴 때 힘들었던 거 알면서도 모른 척했어. 어머니가 너만 미워하셨을 때도 방관했지. 재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솔직히 나는 편했어. 내가 사랑받으니까. 내가 미움받으면 나는 더 사랑받으니까. 그게 좋았어. 재민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못된 놈이지. 정말 못된 놈이야. 동현은 형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형이 부러웠습니다. 질투도 났지요. 왜 나만 미움받아야 하지? 왜 형은 사랑받는데? 수없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형이 무릎 꿇고 우는 모습을 보니 미움보다 안쓰러움이 컸습니다. 형? 동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형 원망 많이 했어. 솔직히 미웠어.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 내가 그럴 만했으니까. 근데 이제는 안 미워. 뭐? 재민이 눈을 들었습니다. 동현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미워해봤자 나만 힘들어. 그거 내가 35년 동안 배운 거야. 미움은 나를 더 불행하게 만들더라. 그래서 놓기로 했어. 동현은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형, 일어나. 동현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재민은 그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형제였지만 손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거리를 두고 살았으니까요.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동현이 재민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고마워. 재민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동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할 것 없어. 우리 형제잖아. 형제. 재민은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형제. 평생 남처럼 살았던 사이. 하지만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형제. 지금에서야 그 의미가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는데. 두 아들이 사이좋게 지내는 것. 그런데 내가 망쳤어. 내가 편애해서 둘 사이를 벌려놨어. 순자는 두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다. 너희 둘한테 다 미안해. 어머니. 재민과 동현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순자는 두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가족으로 살자.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두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에 해가 들어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그치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지요. 은지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커피 가져왔어요. 그녀는 눈물 흘리는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가족이 되고 있구나. 은지는 커피를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재민은 은지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수 씨. 은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아직 용서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형님 많이 미워요.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한 말이었으니까요. 은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동현이가 용서하기로 했으니까 나도 노력해 볼게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은지는 순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하게 쉬세요. 저희가 다 잘할게요. 순자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은지야. 정말 고마워. 순자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병실의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깨졌던 가족이 조금씩 다시 붙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내일 퇴원하셔도 됩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어요. 동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가 나가고 순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면 되니? 어머니. 동현이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으로 가세요. 동현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부부가 살기에도 빠듯했지요. 하지만 동현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은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좁지만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디든 괜찮아. 순자는 작은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은지가 밤새 청소한 것이었지요. 순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장남집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 온갖 가구가 있었지요. 하지만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이 작은 원룸은 좁고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런 집에서 살아도 되는 거니? 네, 어머니.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동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지야. 네, 어머니. 미안하다. 갑자기 끼어들어서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가족이잖아요. 은지의 말에 순자는 또 울었습니다. 가족. 35년 동안 망쳐놓았던 가족.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동현의 집에서 작은 식사 모임이 있었습니다. 재민도 왔습니다. 아직 목발을 짚고 있었지요. 형, 여기 앉아요. 동현이 자리를 내주었습니다. 고마워. 재민은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수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재민이 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지요. 은지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많이 없지만 드세요. 소박한 밥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와 나물 몇 가지, 계란말이가 전부였지요. 하지만 재민은 눈물이 났습니다.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밥상 같았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담긴 밥상. 잘 먹겠습니다. 재민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된장찌개를 한 입 먹었습니다. 맛있다. 재민은 중얼거렸습니다. 은지 씨 요리 잘하시네요. 은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대충 한 건데. 아니야. 정말 맛있어. 재민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순자도 밥을 먹었습니다. 젓가락이 떨렸지만 맛있게 먹었습니다. 은지야. 네, 어머니. 고맙다. 정말 고마워. 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 어색했지만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밥을 먹은 후 네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작은 방이라 다리가 닿을 정도였지요. 순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아. 네, 어머니. 수진이는 어쩔 거니? 재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생각이 많아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네. 재민은 눈을 떴습니다. 수진이 탓하지 마라. 다 내 탓이다. 내가 너를 잘못 키워서 그래.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편애받으면서 자랐잖아. 다른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되는 줄 알았겠지. 아내 말이면 다 맞는 줄 알았을 거고. 재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가 나쁜 게 아니야. 그 애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거겠지. 문제는 내가 판단을 못한 거야. 옳고 그름을 구별 못한 거지. 순자의 말이 재민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탓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었어. 어머니. 재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수진이 탓하지 마. 내가 바뀌면 돼. 지금부터라도. 순자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늦지 않았어. 아직 늦지 않았다. 재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노력할게요. 동현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편애하던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공정하게 두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동현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그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드디어 알아주시네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동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은지가 동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동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작은 방 한 구석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5년. 길고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은 무엇을 했을까? 장난만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차남은 미워하며 살았지요. 남편이 죽은 것을 아이 탓으로 돌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보, 그녀는 죽은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미쳤었어. 당신이 죽고 나서 미쳐버렸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그랬으면 얼마나 화났을까. 동현이를 그렇게 대하는 거 보면 순자는 남편에게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세상에 없었지요. 여보,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잘할게.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재민이 다시 병문안을 왔습니다. 아직 목발을 짚고 있었지만 표정이 밝았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저 미국 발령 취소했어요.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 왜? 미국 가면 어머니 못 뵈잖아요. 승진보다 어머니가 중요해요. 재민의 말에 순자는 놀랐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버려졌는데 지금 와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솔직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알아요.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재민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사고 나고 많이 생각했어요. 내가 뭘 위해 사는 건지, 출세가 뭔지, 돈이 뭔지. 재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때 생각났어요. 어머니밖에. 재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돈도 필요 없고 지위도 필요 없었어요. 그냥 어머니한테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그것밖에 생각 안 났어요. 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말했어요. 미국 못 간다고. 어머니 돌봐야 한다고. 순자는 놀랐습니다. 그러면 어떡해? 승진 못 하잖아. 괜찮아요. 승진 못 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머니 없으면 못 살아요. 재민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에 진짜 깨달았어요. 가족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늦었지만 알았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야망에 불타던 눈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 어릴 때 그 눈이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재민아, 네 어머니. 고맙다. 아니에요.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에요. 재민은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수진이한테도 얘기했어요. 뭐라고? 이혼하자고요. 순자는 놀랐습니다. 왜? 가치관이 너무 달라요. 수진이는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왜 미국 안 가냐고. 왜 승진 포기하냐고. 재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버린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랑 못 살겠어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애들은 어떡하고. 애들은 제가 키울게요. 수진이도 동의했어요. 솔직히 애들보다 자기 커리어가 더 중요한 사람이니까. 재민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 몰랐어요. 겉만 보고 결혼했거든요. 집안 좋고 예쁘고 능력 있고. 근데 속은 달랐어요. 재민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자기한테 이득되는 것만 생각해요.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잘 맞았던 거예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바뀌었구나. 네. 바뀌려고 노력 중이에요. 재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애들한테 잘해줄게요. 저처럼 키우지 않을게요. 편애 안 할게요. 그래. 그래야지.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 동현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케이크를 들고 있었지요. 이게 뭐야? 순자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퇴원 축하 케이크예요. 동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지도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손에 초를 들고 있었지요.
어머니, 초 불어보세요. 은지가 촛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에 따뜻한 불빛이 퍼졌습니다. 뭘 빌어야 하지? 순자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평생 장남만 바라며 살았습니다. 장남이 출세하길 빌었지요. 장남이 행복하길 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 아들이 다 행복하길, 가족이 모두 행복하길, 그녀는 촛불을 불었습니다. 후, 촛불이 꺼졌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어머니, 뭐 비셨어요? 동현이 물었습니다.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비밀이야. 말하면 안 이루어진다며. 모두가 웃었습니다. 작은 방에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은지가 케이크를 잘랐습니다. 내 조각으로 똑같이. 재미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는 이런 적이 없었지. 케이크도 내가 제일 큰 조각을 먹었었어. 동현이는 작은 조각을 먹거나 아예 못 먹었지. 재미는 부끄러웠습니다. 동현아, 형,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동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형, 그만해. 이제 그만 미안해해. 앞으로 잘하면 돼. 동현은 케이크를 재민에게 건넸습니다. 형, 먹어. 맛있어. 재민은 케이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입 먹었습니다.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달콤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이 순간,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했습니다. 재민은 눈물을 흘리며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순자도 케이크를 먹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내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는 걸까? 35년 동안 망쳐놓은 내가.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해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두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고맙다. 너희들. 정말 고맙다. 1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겨울.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동현은 더 이상 원룸에 살지 않았습니다. 작은 빌라로 이사했지요. 방 2개짜리였습니다. 넓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살기에 충분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동현이 순자를 부축했습니다. 순자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여기 참 좋다.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동현의 집에서 사는 지 1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천대했던 아들과 사는 것이 미안하고 부끄러웠지요. 하지만 동현과 은지는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여기가 어머니 집이에요. 동현은 항상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이 아이에게 뭘 해줬다고. 평생 미워만 했는데. 하지만 동현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은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어려웠습니다. 동현에게 그토록 상처를 준 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이 풀렸습니다. 순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어머니, 밥 드세요. 은지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순자는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고맙다, 은지야. 항상 고생이 많아. 아니에요. 당연한 건데요. 은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밥을 먹었습니다. 된장찌개가 맛있었습니다. 은지 음식 솜씨는 날이 갈수록 좋아졌지요. 맛있다. 정말 맛있어. 순자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은지는 뿌듯해했습니다. 밥을 먹은 후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가 떠올랐습니다. 버려졌던 그날, 폐업한 건물 앞에서 얼어 죽을 뻔했던 그날,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 전에는 죽을 뻔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따뜻한 곳에 있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동현이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작년 생각. 순자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맘때 내가 버려졌잖아. 어머니, 동현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내가 구해줬지. 내 목숨을 살렸어. 순자는 동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동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어머니잖아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나는 내 어머니지. 근데 어머니 노릇을 못했어. 35년 동안. 어머니, 이제라도 잘할게. 남은 시간 동안이라도. 순자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동현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천천히 하세요. 시간 많아요. 순자도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의 아이들이었습니다. 10살 딸 수아와 8살 아들 준서였지요. 아이고, 왔니? 순자는 손주들을 반겼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순자는 손주들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재민도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목발을 짚지 않았습니다. 다리가 완전히 나았지요. 어머니, 잘 지내셨어요? 그래. 덕분에 잘 지내지.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재민은 1년 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수진과 이혼한 후 아이들을 혼자 키우고 있었습니다. 회사는 강등되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으니까요. 재민은 자주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2~3번은 꼭 왔지요. 아이들도 데리고 왔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동현과 한 집에서 밥을 먹는 것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형제가 된 것이지요. 진짜 형제. 동현이 재민에게 다가왔습니다. 형, 밥 먹었어? 아니, 같이 먹으려고. 은지가 밥상을 차렸습니다. 6명이 둘러앉았습니다. 순자, 재민, 동현, 은지. 그리고 수아와 준서. 작은 방이라 다닥다닥 붙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웃음소리가 넘쳤지요. 삼촌, 이거 맛있어요. 수아가 말했습니다. 맛있지? 삼촌 와이프가 잘 만들었거든. 동현이 은지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은지는 부끄러워했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순자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내가 원했던 게 이거였구나. 두 아들이 사이좋게 밥을 먹고, 손주들이 웃고, 며느리가 정성껏 밥을 차리고,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안 울어. 기뻐서 그래. 순자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밥을 먹은 후 아이들은 동현과 놀았습니다. 삼촌, 게임하자. 그래, 하자. 동현은 아이들과 카드 게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조카들과 거의 만난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삼촌을 좋아했습니다. 재민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동현이 좋은 삼촌이구나. 내가 그동안 뭘 했지. 재민은 동생에게 고마웠습니다. 은지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형님, 커피 드세요. 고마워요. 재민은 커피를 받았습니다. 은지 씨, 네,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잘 모셔줘서, 동현이 잘 살게 해줘서. 재민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하지 마세요. 가족이잖아요. 은지는 웃었습니다.
1년 전에는 형님을 미워했습니다. 어머니를 버린 사람, 동현에게 상처를 준 가족.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형님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요.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싶었어. 평생.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보. 순자는 속으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당신 보여요? 우리 아들들이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내가 망쳐놨던 걸 다시 고쳤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도 눈이 왔었지요.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추웠습니다. 얼어 죽을 것 같았지요. 하지만 지금은 따뜻했습니다. 가족이 곁에 있으니까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재민이 아이들을 데리고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희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라. 순자는 아들과 손주들을 배웅했습니다. 할머니, 다음에 또 올게요. 수아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래. 또 오렴. 순자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재민이 차에 타기 전에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응. 사랑해요. 순자는 멈추었습니다. 재민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릴 때도, 어른이 되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지요.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재민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에 올랐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순자는 한참 동안 서서 바라보았습니다. 동현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추우니까 들어가세요. 그래. 순자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동현이 차를 내왔습니다. 따뜻한 유자차였지요. 어머니, 드세요. 고맙다. 순자는 차를 받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동현아. 네, 어머니. 너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순자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한다. 동현은 눈이 커졌습니다. 평생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순자는 계속 말했습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못했어. 미워한다고만 했지. 사랑한다고는 못했어.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할게. 동현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해. 동현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35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 어머니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 그 말 한마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나도요, 어머니. 나도 사랑해요. 동현은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순자는 아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35년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고 있었습니다. 은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잘 됐다. 정말 잘 됐어. 은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순자는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진짜 행복했습니다. 여보. 그녀는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동현이를 닮게 낳아줘서 착하고 따뜻한 아이로. 순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편히 눈 감아도 될 것 같아요. 후회 없이. 그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가족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기도 하지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순자는 35년 만에 깨달았습니다. 늦었지만 진심을 전했습니다. 동현은 그 진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원망 대신 용서를 선택했습니다. 용서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가장 강한 것입니다. 미움을 놓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기입니다. 동현은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행복해질 수 있었습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처를 주고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심만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가족의 힘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큰 응원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 소식을 가장 먼저 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